133쪽에 3-2번 같은 문제 또는 3-3번 같은 문제요. 이거 1대1 대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인 거 알지? 그치? 이거 엄청난 중요한 문제들. 근데 3-2번 같은 경우는요. 제한 범위를 줬지. X값의 범위가 A서부터 B까지 주고 Y값의 범위가 뭐 C부터 D까지 줬어. 이 제한 범위 안에서 정의역과 공역의 제한 범위 안에서 어떤 주어진 함수가 무슨 함수가 되어야 된대? fx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요. 제한 범위 안에서 1대1 대응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푸시면 된다? 공역이 곧 시역으로 다 나와야 되는 거지. 정의역의 A서부터 B까지 구간에서요. 그쵸?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들은 너네 잘 푸셨겠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찾아? A서부터 B까지 정의역 범위 구하고 누구서부터 C부터 D까지 공역 범위 구해주시면 이 직사각형 안에 있는 무슨 점을 반드시 지나는 함수? 이 격자점, 대각점을 꼭 지나야 되는 함수들이 누가 되는구나? 시역이 C부터 D까지가 다 나올 거니까 1대1 대응이 되겠구나. 아, 주어져 있을 때는 얘들은 반드시 누구 점 지나야 된다고? 대각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돼. 이때 말하는 이 대각점은 누구, 누구를 지나거나 A, C를 지나거나 A, C와 누구를 B, D를 지나는 B, D를 지나거나 또는 여기를 지나거나 누구, 누구요? A, D 맞아? A, D와 누구를 지나는데 B, C, B, C를 지나는 함수면 우리 누구? 지나는 직선이라면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주어진 이 제한 범위에서 주어진 함수가 1차 함수가 아니라 그런 2차 함수로 주어지면 fx를 이렇게 줘. fx를. 이 제한 범위 안에서 fx가 누구야? t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이라고 주어진다면 2차 함수로 주어진다면 이 2차 함수도 x가 a서부터 b까지 구간, c부터 d까지 구간에서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어. 얘도 누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떤 조건 붙어야 되니? 얘들도 x축, y축, 원점 잡아놨을 때 A서부터 B까지, C부터 D까지 직사각형, A서부터 B까지, C부터 D까지 직사각형 그려놓으시는데 제한 범위로 요 구간 안에, 이 정의역 구간 안에 축이 존재하면 되게 안 되게 축이 존재하면 축이 존재하면 공역과 치역은 같아질 수는 있지만 뭐가 안 돼? 1대1 이게 안 돼버리겠지, 그치? 축이 존재하는데 축을 넘어가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면 2차 함수일 때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저렇게 제한 범위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 요거부터 보셔야 돼.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축이 절대로 어디에 속해 있으면 안 돼? 이 제한 범위 정의역 구간 안에 있으면 안 돼. 이거야. 얘들은 축은 속해 있으면 안 돼. 어디에? A와 누구 사이에? B 사이에. 축이 없어야 돼. 요 바깥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에. 아니면 여기 등호는 떼버리자. A와 B 사이에만 없으면 돼. A여도 되고 B여도 되는데 A여도 되고 B여도는 되는데 이 사이에만 없어야 돼. 축은. 그러면서 얘들은 어떻게 되는데 얘들도 역시나 이 대각점을 지나는 2차 함수라면 축 여기 있어. 축 여기 있는데 얘가 축을 아래로 올라오긴데 이렇게 그려져봐. 대각점을 요 점이랑 이 점을 모두 다 지나면 1대1 대응 되겠지. 그치? 근데 축이 여기 있는데 중간을 뚫고 지나가면 여기 중간을 뚫거나 여기 중간을 뚫어버리면
요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고 1대1, 즉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지도 않겠죠? 그쵸? 그래서 축이 얘들 사이에 없으면서 누구 만족한다? 얘들도 대각점을 뭐 하는데? 지나는 2차 함수기만 하다면 2차 함수기만 하다면 이제 얘들처럼 제한된 공역 정의역과 공역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1차 1대1 대응 만족시키겠죠? 그쵸? 1대1 대응 만족시킬 거야. 근데 거기 나와 있는 3-3번처럼 이제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따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때는요. f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와 hx라는 함수로 따로 정의가 되어 있어. a보다 큰 쪽, a보다 작은 쪽. 따로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가 무슨 대응이 된대? 1대1 대응이 된다면 얘들은 어떤 조건 만족할 때 1대1 대응이 됐었니? 따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요, 들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 만족해야 돼. 일단은 누구 만족해야 되느냐? 요 A라는 기준점 보여? 구간을 분리하는 A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은 똑같아야 나와야 돼. FA랑 HA 값이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러면서 요거 하나 더요. 얘들은 이 A라는 점에서 그럼 두 함수가 만나는데 A라는 점에서 둘의 함수값이 만나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G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HX라는 함수가 A보다 작은 쪽에서는 지금 나 HX라는 함수를 주어질 거 그릴 거고 얘는 GX라는 함수를 그릴 때요. HX라는 함수가 증가의 형태를 띠잖아요. 증가하는 함수로 그려진다면 GX라는 함수도 어떤 모양으로 그려져야 1대1 대응까지 되겠니? 증가의 형태로 이 증가와 감소가 유지가 돼야 돼. h가 증가할 때 hx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누구도 gx도 같이 증가를 하거나 hx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야 감소하는 그래프야 감소하는 그래프면 gx도 어떤 그래프로 그려줘야 된다? 감소하는 형태로 이 증가와 감소의 모양이 동시에 일어날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한다면 따로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도 모든 실수에서 1대1 대응까지 된다는 거. 왜? 얘는 증가하는데 얘는 감소해봐. 함수값을 만났는데 1대1 대응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 만약에 얘들아 두 함수 중에 하나의 함수라도 2차 함수 나오잖아? 2차 함수 나오면요. 2차 함수는 축이 이 정의역 범위 안에 있으면 되게 안 되게. 여기 x는 a야. 근데 hx가 2차 함수야. g랑 요 함수 값에서 만나는데 축이 x보다 작은 쪽에 있대. 축이. 아래로 볼록인데. 그럼 이 상태로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없어? 아무리 얘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1대1 대응 안 되고 감소한다 하더라도 1대1 대응이 안 되겠지. 그치? 축은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오케이? 축은 이 제한범위, 이 정해진 구간 안에 2차 함수일 경우에는 누가 포함되지 않아야 돼? 축이 포함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 그래서 요거는 너네 좀 정리 좀 해놓으겠다. 봐. 이거 대각점이랍니다. 여기랑 여기 정리해놓고 여기 네모친 거. 이거 정리해놔. 이때 여기다 정리. 이때 만약에 fx가 2차 함수대 2차 함수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x가 a보다 작은데 2차 대 2차면 각각의 2차 함수들은 2차 함수들의 축은 축은 이 정의된 구간 안에 포함된다 안 된다. 그렇지 축은
정의된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능해야 합니다. 참고로 A가 축이 돼도 되기는 해요. A는 돼도 되지만 A보다 큰 쪽, A보다 작은 쪽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음. 그것도 정리 좀 해주세요. 2번, 3번. 그래서 됐다. 중요한 문제들. 이거는 A가 양수고, B도 양수고, C도 양수일 때 A분의 B 더하기 C 플러스 B분의 C 더하기 A 플러스 C분의 A 더하기 B의 무슨 값? 최소값 찾는 문제. 그럼 얘들은 지금 이거 분수가 3개짜리니까요. 선생님 얘들은 3개짜리 산술기하 써야 될까요? 그러려고 봤더니 곱이 일정하지가 않지. 그럼 이런 문제는 싹 다 어떻게 해주시냐면 얘들을 다 싹 다 하트 분리로 나눠주세요. 하트 분리로 싹 다 나눠주세요. 그럼 얘는 A분의 B도 있고 A분의 C도 있고 B분의 C도 있고 그치? 누구도 있고 B분의 A도 있고 누구도 있어? C분의 A도 있고 C분의 B도 있거든. 지들끼리 따로 하트 분리한 다음에 그럼 봐. 얘네들 산술기하 조건 어떻게 돼? 산술기하 조건. 나 얘 최소값 찾으려고 산술기하 조건 봤더니. 등호성립 조건. A제곱이 B제곱이랑 같으면 되죠. 얘는 A제곱이 C제곱이랑 같으면 되죠. 얘는 B제곱이 C제곱이랑 같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들은 이게 최소가 될 때의 등호성립 조건이 최소가 될 때의 등호성립 조건이 모두 다 일치하지? A제곱이 B제곱이고 그 C제곱이랑 똑같으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따로 산술기하 쓰시면 돼. 그러면 더하기다 보니까 너 최소값 더하고 너 최소값이랑 너 최소값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 너 전체값이 최소가 되겠군. 돼요? 여기에서 각각 무슨 부등식 산술기하 사용하기. 되니? 그럼 너는 곱이 일정해. 너도 2 루트 AB. 너도 2 루트 AB. 아, 그러면 최소값은 6이겠구나. 되니? 그래서 하트 분리도 해 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되니? 그러면 3-11번이요. 3-11번은 지금 증명하는 거지? 3-11번은 실수, 누구에 대해서? x랑 y에 대해서 부등식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이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x 세제곱 y 플러스 xy 세제곱보다 크거나 같음을 뭐 해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라는 문제. 너 성립학을 증명해 주세요. 그럼 얘 증명 어떻게 가요? 좌변에서 우변 뺀 식의 부호로 가지? 그치? 그럼 좌변에서 우변을 빼주세요.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에서 누구를? x 세제곱 y 더하기 xy 세제곱을 빼면 얘네 둘이 묶여 안 묶여? x 세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y 하나 나올 거고요. 얘네 둘은 y 세제곱으로 묶으면 누구 빼기? y 빼기 x 남는 거지, 그치? 근데 나 이 친구 마이너스로 묶을게. 그럼 x 빼기 y 묶여서 어떻게 되느냐면 x 빼기 y에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되게?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y 전체 세제곱 아니지? 이거 곱하기. 그렇지. 이렇게 되면 얘는 봐. x 빼기 y는 제곱이 되고요.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만 남을 거거든. 근데 봐. 너는 실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어떻게? 커요? 그렇지, 크거나 같아. 너는 얘를 x에 대한 2차식으로 보는 거야. 얘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보시면 x 플러스 2분의 y의 전체 제곱에서 4분의 y제곱 뺀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4분의 y제곱 빼봤자 y제곱 있으니까 플러스 4분의 3 y제곱 되겠지, 그치? 그러면 봐. 제곱의 합은 항상 0보다 어때, 얘도? 실수 제곱의 합은 하나 같겠죠? 그쵸? 그럼 너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너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너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 네. 이때 등호 언제 성립한다?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다? 는 0되는 값. 근데 너는 0되는 값 존재 안 해요? 그쵸? 그럼 너가 0되는 값. 누구랑 같을 때? x랑 y일 때 성립하는 거는. 등호성 조건까지 써주시면 등록 끝. 그래서 요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으셔야 돼. 실수 조건이라. 제곱의 합으로. 자, 그러면 나 이제 몇 번? 3-12번도 할게요. 자, 3-12번은 들어가. 양수 ABC야. A도 양수고, B도 양수고, C도 양수인 ABC에 대해서 다음과 누구요? A 더하기 B분의 1이 1 곱하기 B 더하기 C분의 4 곱하기 누구야? C 더하기 A분의 9가 9는 A와 B가 누구일 때? N1이고 BC는 누구일 때? N2이고 CA가 누구일 때? N3일 때 무슨 값을 갖습니다? 최소값을 갖습니다. 최소값 M을 갖습니다. 그랬을 때 N1, N2, N3 얘 무슨 값 해주세요. M값까지 더해주세요 라고 했던 문제. 그럼 아이들 봐봐. 얘들도요. 지금 양수 보장되고 양수 보장되고 양수 보장되지. 그치? 그러면 얘들은 지금 얘들처럼 양수 보장되고 보장됐을 때 따로 합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할 수는 없을까?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산술기하를 쓸 때는요. 너를 만약에 너만 산술기하를 쓴다면 이때 등호성립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음, A는 B분의 1. 이 되죠. 얘는 그럼 등호성립 조건은 어떻게 돼요? BC는 4가 될 거고요. 얘는 등호성립 조건이 어떻게 될까? AC가 9일 때 되겠지. 그치? A씨가 9일 때 되겠죠. 그럼 아이들 생각해봐. 둘이 곱한 값이 1이고 얘네들이 곱한 값이 4야. 그럼 삐삐 약분시키면 C분의 A 나눈 값은 얼마야? 4 되면 되는 거지, 그치? 즉 A분의 C는 4야. 몫은 4면서 곱이 9인 양수들 있게 없게? 있을 수 있죠. 그쵸? 맞니? 그 얘기는 뭔 뜻이냐면 이 친구요. 그대로 따로 얘들은 산술기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이 세 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값, B값, C값만 존재하면 따로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봐. 얘네들이 만족하면 누구 돼? B 약분시킬 거니까 C분의 A가 얼마 돼요? 4분의 1 돼서 C는 4A 될 거거든. C 4A 여기다 집어넣어봐. C 대신에 4A 집어넣으면 4A 제곱이 9니까 A는 얼마? 2분의 3 나올 거거든. 그럼 A가 2분의 3이면 C는 얼마 되고 C는 6이 될 거고 C가 6이면 B는 누가 돼? C가 6이면 B는 3분의 2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곱한값이 1까지 만족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라고. 둘이 곱한값이 1도 만족하니?
그러면 이 세 개의 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값, B값, C값 존재하겠니? 그러면 산술기하 따로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이런 애들 존재하면 따로 써도 돼. 어떻게? 얘는 얘대로 산술기하야. 이 루트 누구야? B분의 A요. 곱하기 얘는 얘대로 산술기하야. 이 루트 누구야? C분의 4B 곱하기 얘는 얘대로 산술기하야. 이 루트 누구야? A분의 9C야. 그러면 얘들은 8 루트인데 양수 다 보장되는 거잖아. 근호들은 양수일 때 하나로 합칠 수 있다 없다?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 보시지. 그러면 A, E, C, E, B, E 약분시켰으니 8 곱하기 얼마? 6. 아, 이 48이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야.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이게 무슨 값? A, B 곱한 값 등호성립 조건. 등호성립 조건이었던 너가 N1값, 그럼 너가 N2값, 너가 N3값이야. 되니?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문제가 바로 13번이야. 그래서 따로 산술기하를 쓰실 때는 이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하는 미지수 값들이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한꺼번에 나와야 돼. 그래야 따로가 돼. 안 되면 뭐 해? 전개시켜 주시면 돼요. 응? 이제 우리 여러 가지 함수 중에 이제 합성 함수야. 자, 합성 함수라는 것은요, 이제요,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x랑 y랑 z라는 이제 세 집합에서의 대응 관계를 생각해 주시면 됐던 거지, 그치? 그래서 합성 함수라는 것은 이거였어. x에서 y로의 함수 f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었어. 그리고 y에서 z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g라는 함수로 y에서 z라는 즉 서로 다른 두 함수를 합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해요. 아, 근데 미쳐올 것 같아. 아, 그 느낌 알아? 귓구멍에 물 찬 느낌? 귓구멍에 지금 물 찬 느낌이야. 응? 오늘은 좀 쉬시는 나 수요일도 이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치, 설아. 근데 수요일보다 좀 쌩쌩해야 되냐? 어? x에서 y로라는 f라는 함수와 y에서 y에서 z로의 g라는 함수가 있어. 내가 서로 다른 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x에서 z로 대응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싶어. 이런 함수를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합성함수라 표현을 할 거고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거다? 이 누구에서? x에서 z로의 함수를 함수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호로는 지금부터 어떻게 표현할 거냐? 뒷함수부터 볼 거예요. 뒷함수를 앞에다가 앞함수를 뒤에다가 뒷함수는 앞에 앞함수는 뒤에 그리고 얘들 사이에 서클 쓸 거야. 이 왕따시리 동그라미 아니고 점도 아니야. 서클 그리셔야 돼. G 합성 F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함수? 합성 함수라 한다. 합성함수. 그 얘기는 뭔든 새로운 대응관계를 만들겠다는 얘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함수를 가지고요.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 합성함수가 만들어질 전제 조건이야. 그럼 합성함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정의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정의될 조건. 그럼 모든 함수들을 다 합성시키면 새로운 함수가 되느냐? 아니야. 걔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가야 돼? f라는 함수의 정의역에서 y로의 치역이 요만큼이 있거든. 그럼 그 치역은 g라는 함수에 반드시 어디에?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을 때만 새로운
X에서 Z로의 관계가 나온다는 거. 그러다 보니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은요.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은 이 얘를 이제부터 나는 속함수라고 부를 거야. 뒤에 있는 함수를. 속함수. 앞에 있는 함수를 무슨 함수? 겉함수라고 표현을 할 거야. 겉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정의된 조건, 속함수의 누구가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누구의 그렇지. 겉함수의 정의 역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 때만 호환관계가 성립할 때만 우리는 이제부터 누가 정의가 될 수 있다? 합성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정의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우리 이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제 함수값도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는 1, 2, 3에서 1, 2, 3으로 대응이 돼. 1은 3가고 2도 3가고 3은 1가. 근데 gx라는 함수는요. gx라는 함수는 4, 5, 6으로 가. 1은 4가고 2는 5가고 3은 6가.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다면 나 이 친구요. G 합성 F에서 무슨 값? 1일 때의 함수값을 찾고 싶어. 1일 때 왜? 나 X에서 Z로의 대응관계가 바로 합성함수다 보니까요. 1일 때의 함수값을 찾고 싶다면 이제부터 얘들은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느냐? 이 속함수에서의 함수값을 먼저 찾으신 후에 겉함수에 다시 대입시키기. 그러다 보니 얘들은 이제부터 이 계산 어떻게 합니다? F1 값이 얼마였어요? 3이었거든. 그럼 너는 F1 값 3을 기준으로 다시 G3 값만 계산해 주시면 이게 바로 합성 함수 값이 된다라는 거. 1일 때에. 그럼 3일 때 함수값 얼마? 6이 되는 거지. 즉 요집합은 하나의 중간다리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돼. 여기 통해서 마지막에 도착. 얘로 시작해서 통해서 도착하는 게 바로 함수값 대응 관계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다? 6이 되는 거고요. 그럼 G 합성 F의 이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D부터 계산 무슨 값? F2 값 계산한 후에 G에서 함수값 다시 한번 구하기. 근데 F2 값도 얼마였어? 3이었거든. 그럼 너는 역시나 G3이 되는구나. 그러면 6의 대응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G 합성 F의 3에서의 함수값은 G, F 한 값 구한 후에 다시 바탕수에 함수값 찾기. 그럼 F3 값이 얼마였대? F3 값은 1이었거든. 그럼 G 1값만 계산하면 돼. G 1값 얼마야? 4가 되는 구다. 그럼 얘들은요, 어떤 대응 관계 된다는 얘기야? 내가 너를 X, Y, Z라고 놓는다면 X에서 Z로의 대응 관계는 1, 2, 3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됩니다? 4, 5, 6 중에 1은 6가고 2도 6에 대응되고 3은 4로 대응되는 이런 새로운 대응 관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합성함수. 그래서 이거 겉함수, 속함수인데 이 겉함수, 속함수는요. 대응표로 만드실 때는 뒤에 있는 속함수를 앞에다 쓰시고요. 겉함수를 뒤에다 쓰셔야 돼. 왜? 속함수의 정의역에서 속함수의 누구에서 얘는 속함수의 정의역에서 어디로 대응돼야 되니까? 겉함수의 공역으로 대응돼야 되니까. 공역으로 대응되는 것을 우리는 합성함수로 보다 보니까 속함수를 항상 뒤에 쓴다. 대응표로 그릴 때는 속함수, 겉함수 순으로 간다. 되니? 이렇게 새로운 대응관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합성함수. 그래서 거기 134페이지 봐봐. 134페이지 보시면 노란 줄에 한 번 더 체크할게요. 두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f와 y에서 z로의 함수 g가에 대해서 x의 각각의 원소를 z의 원소로 대응시키는 새로운 함수를 우리는 f와 g의 무슨 함수라 하고
합성함수를 하고 기호로는 어떻게 간다? G 합성, F 서클, F라고 한다. 이때 합성함수는요. 정의역이 누구? 속함수 정의역. 공역은 누구? 겉함수 공역. 요 기호에다가 요 기호한테 이렇게 떠나 속함수, 겉함수. 어, 나는 이제부터 합성함수는 싹 다 속함수, 겉함수로만 표현을 할 거니까. 음. 그랬을 때 이 함수값의 기호로는 얘들을 어떻게 해? x라는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 기호로는 너네 계산을 어떻게 하자? 누구부터? 속부터 하자. 속부터. 그치? fx 값 먼저 구한 후 겉함수에서 함수값 다시 구해. 너를 다시 정의역으로 하는. 그치?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거기 이그제프가 이그제프 중간에 보이는 노란색 보이니? 거기다 별표 박아놔. 합성함수는 언제만 정의된다?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 집합일 때만 정의된다고 했지? 그것을 속함수, 겉함수로 바꿔 쓰라고. 속함수의 치역이 어디에 겉함수의 정의역에 포함될 때만 합성함수는 뭐 됩니다? 정의됩니다. 요거 속함수, 겉함수 있어. 속함수, 겉함수. 속함수, 겉함수로 써주세요. 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합성함수에는요, 들아 성질이 굉장히 많아. 합성함수는. 합성함수의 성질. 합성함수는요, 어떤 성질이 있느냐면요, 합성함수에는 교환법칙이, 아니, 교환이래.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요, 합성은. 합성함수의 첫 번째 성질. 얘들은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 그 말 뜻은 무슨 뜻? 결합 법칙이라는 것은 합성의 연산이 여러 개 있을 때 누굴 먼저 합성시키느냐라는 순서를 정하는 게 결합 법칙이었던 거지, 그치? 그럼 세 함수가 있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랑 H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요. H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랑 H라는 함수를 내가 세 개를 합성을 시킬 때 얘들의 결합 법칙은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너랑 먼저 합성시킨 후에 너를 합성시키는 방법이든 즉 F한테 G를 먼저 보낸 후에 H를 합성을 시키든 G랑 H를 먼저 합성시킨 후에 F한테 다시 한번 합성을 시키든 단 순서는 지키셔야 돼. 순서는 합성의 순서는 지키셔야 돼. 이 화살표 꼬리 부분이 속함수, 대가리 부분이 머리 부분이 겉함수 같은 얘들은 누구를 먼저 합성을 시키든 그 결과는 어떻습니다? 똑같습니다라는 무슨 법칙 성립을 합니다?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라는 거야. 얘들은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해. 근데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에 대해서는요. 교환 법칙은요.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게요? 일반적으로라는 표현, 저 표현이 무슨 뜻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라는 뜻이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합성 함수들도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해. 즉, 항상의 의미는 아닌 거야. 오케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닌 거야. 일반적으로라는 얘기는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특별한 함수들이라면. 이 의미랑 똑같은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 F의 G를 합성한 값이랑 G랑 F를 합성한 함수는요.
위치를 서로 바꾼 애들은 일반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항상 같지 않은 건 아니라고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성함수 교환 법칙에서 되게 중요한 성질이고요. 교환 법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이면서 이제요. fx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야. x에서 y로의 함수고요. 우리 앞에서 항등함수 배웠었지. 상등함수란 얘기는 내가 본 함수값이야. 그치? x값이 곧 함수값으로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 보니까 상등함수 같은 경우는요. 정의역과 공역이 반드시 같은 집합이어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랬을 때 상등함수는 기호로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이덴티 펑션이어서 대문자 i를 쓰기도 하거든. 근데 대문자 i 밑에 이렇게 x라는 기호 있으면요. 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상등함수입니다. x라는 정의역에서 x로 가는 상등함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아이덴티티 밑에 y라는 기호 있으면 얘는 y에서 y로 가는 상등함수입니다. 라고 이제 기호화 시켜주시면 되는데 상등함수 같은 경우는요. 항상이요. 항상이요. 누구한테 합성을 시키든 f라는 함수에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합성을 시킬 거야. 그럼 아이들 이 친구 봐봐. x에서 x로 가는 너가 그럼 속함수가 되겠지. 그치? 속함수. x에서 y로 가는 덧함수야. 그럼 얘는 x에서 y로 가는 누구랑 똑같아질까? 얘 어차피 1은 1가고 2는 2가고 3은 3가고 근데 x에서 y로 1은 4가고 2는 5가고 3은 6 간다고 하면 합성함수 여기서 대응되는 놈도 1은 4가고 2는 5가고 3은 6가는 누구랑 똑같아? 자기 자신이랑 똑같겠죠? 그쵸? F에 X에서 X로의 항등함수를 합성을 시켜도 자기 자신이 될 거, 항등함수는 합성되는 순간. 그러면 얘는요? 누구? 누구도 성립하였냐? Y에서 Y로 가는 항등함수에다가 누구를 합성을 시켜도? F로 합성을 시켜도 얘는 누가 될까? 그렇지,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 상등 함수에 어떤 함수를 합성을 시키든 걔들은 자기 자신. 왜? 이 친구는 그럼 y에서 y로 갈 거거든요. 지금 fx라는 함수 이렇게 주어질 거거든. fx라는 함수 그럼 이걸로 주어질게요. 그럼 얘는 속함수가 f야. f. x에서 y로 가. 1, 2, 3이 4, 5, 6의 대응이 돼. 4, 5, 6의 대응이 돼. 근데 y에서 y로 가는 y라는 항등함수는 4는 4, 5는 5, 6은 6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나 여기에서 여기로 대응되는 애들도 이 중간다리 거쳐도 1, 4가 4가고 2, 4, 5는 5가고 3, 6은 6 가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랑 똑같아지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 이거 합성함수에서 아니 합성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성질이야. 합성함수에서는 얘들처럼 정의역과 공역이 유한집합으로 따로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모든 실수 범위라면 정의역과 공역이 정의역과 공역이 이제 무슨 실수 범위라면 모든 실수의 범위라면 fx라는 함수와 상등함수는 여기에다가 얘를 합성시킨 자기 자신이랑 똑같아집니다. 즉 얘들 교환 법칙까지 성립을 하겠다는 얘기.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 근데 이 상등함수야. 합성시켰더니 너가 돼. 근데 나중에 역함수 가면 나랑 역함수의 합성은 누가 된다면서 그게 역함수의 특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 138페이지에 그래서 합성함수 성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합성함수 성질 보시면 첫 번째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 누구를 속함수로 둔다? 겉함수가 속함수 뒤에 게 아니 앞에 게 겉함수 뒤에 게 속함수가 안으로 들어가서
함수값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거. 그치? 그리고 2번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일반적으로라고 써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바이블 포인트 박스 보시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결합 법칙은 항상 성립하면서요. 4번이 나랑 항등함수 합성시키면 자기 자신 되는 건데 이것도 거기다 적어놔. 이것도 정의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 범위에서는 굳이 이 x, y 구분 짓지 않겠지, 그치? x, y 구분 짓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뭔든 f랑 항등함수, 항등함수에 f를 합성시키든 말든 얘들은 항상 자기 자신으로 나와.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항등함수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표를 가지고서는 함수값을 구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제 무슨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항등함수 식을 찾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런 거야. fx라는 함수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일 때 내가 fx라는 함수는 2x 플러스 1로 적었어. gx라는 함수를 x제곱이라고 한다면 나 f 합성 g라는 함수식을 구해봐 주세요. 2번 g 합성 f의 함수식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얘들은요, 함수식을 구하실 때는 어떻게 가자? 너가 겉함수, 너가 속함수였던 거니까 겉함수의 누구 자리에 원래 x 대신에 누구 대입하기? 속함수식 집어넣기 였던 거지, 그치? 그럼 실수 범위에서 함수 c까지 찾으실 때는 겉함수의 요 x 자리에 gx식 대입만 해주시면 그게 바로 합성함수 c까지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다? 2x제곱 플러스 1이 합성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g 합성 f는 그럼 어떻게 돼? 겉함수인 누구? g의 x 자리에 x 대신에 누구 대입하기? 속함수식 fx식 대입하기. 그러면 얘는 요 x 자리에 이거 통째로 대입하면 되니까 어떻게 돼? 2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면 돼. 그럼 봐. 1 얘만 보더라도요. 교환법칙 성립하냐고요? 안 하지. 이렇게 안 하는 애들이 더 많다고. 근데 특별하게 됩니다 라고 조건 주어져 있으면 되는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합성 함수인데 이 합성 함수는 이제 주 장평 나올 거야. 너네 언제까지? 고3 졸업할 때까지 나올 거야. 합성 함수랑 역함수는요. 그러면 예제 4번 예제 4번 별표 하나 박아. 이거 왜 별표게? 내가 예제 상황 풀 때 어디에다 미출 쳐라고 할 것 같아. 쳐라고 할 것 같냐고. 그치, 그치. 그렇지. F 합성 G가 G 합성 F랑 같은 여기다 미출 치라고 하겠지. 왜?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데 문제에서 성립하도록 조건을 준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가? 정말로 함수식 구해서 뭐 해? 같다라고 계수 비교. 그쵸? 같다라고 계수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지. 왜? fx라는 함수 누구니까요? 2x 더하기 1이거든. gx라는 함수는 누구거든요? ax 빼기 3이거든요. 그럼 얘들은 이게 같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거 두 번 하면 되는 거잖아. f 합성 g 한번 찾아봐. 즉 f gxc 찾아보시면 얘는 어떻게 돼? 요 자리에 너 대입하는 거니까 2 ax 마이너스 3 플러스 1 될 거고 g 합성 f식 구해봐. 그러면 너는 G의 X 자리에 fx씩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G X 자리에 x씩 플러스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대입해서 만든 후에 얘네들이 서로 어떻습니다. 똑같습니다. 라는 상등식의 원리로 뭐 해주세요?
개수 비교해 주시면 A값 나왔나? 나오겠지? 그러면 함수값도 나올 수 있겠죠? 왜? F합성 G 요식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조건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같다라고 놓고 미정계수부터 찾아주세요. 알겠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도록 합성함수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나 예제 5번 그냥 바로 가도 되지? 그치? 그럼 예제 5번 같은 문제는 예제 5번 같은 문제는 봐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을 만족한대. f 2x-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만족한대. 이때 f 무슨 값 찾으래? 3값을 구하래. 예제 이런 3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푼다? 이런 3번 같은 문제는 지금 이 함수 자체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fx라는 함수에 누구가 2x-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치? 합성함수 결과가 너였던 거라고? 그때나 f3값 찾으라는 얘기는 3을 x자리에 대입한다? 아니요. 어떻게? 얘는 무슨 함수값? 속함수값. 속함수값. 그럼 속함수가 누군데? 속함수가 2x 빼기 1이잖아요. 얘가 누가 되는? 3 되는 x값 2에서 얘를 누구 자리에 우변식에 대입해 주셔야만 바로 F3값까지 된다는 거. 3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돼. 속함수 값이 3이 되는 X값 계산해서 집어넣기. 그럼 얘는 그 함수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식에서요. F3 값이 아니라 fx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 f2x-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일 때 fx 찾아주세요. 2x-1이라는 무슨 함수를? 속함수를 t로 치환하는 거야. 속함수를 한 문자로 치환. 그러면 얘는요. x가 t에 대한 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넘기고 2로 나누면 되니까 t 플러스 1 나누기 2가 되겠지, 그치? 이 x 대신에 t에 대한 식을 우변식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끝. 우변식에 대입해 주시면 주어진 이 함수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주어진 식이요. 어떻게 변하느냐? ft는 마이너스 x자리에다가 너 집어넣고 플러스 1만 하면 돼. 그럼 너는 어디까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3까지 되겠지. 그치? 맞니? 맞니? 그러면 끝난 거야. fx라는 함수는 바로 이 함수야. t변수를 이제 x라는 문자로만 대체시켜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x와 여기서의 x는 서로 다른 x. 오케이? 그러면 fx라는 함수식은 누가 되는구나?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는구나. 그럼 나 여기에다가 3 집어넣고서는 근데 나 뭐 잘못했니? 플러스 1이니? 그치. 플러스 1이지. 3 집어넣고 뭐 함수값 찾아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처럼 속함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겉함수식 구하실 때는 속함수를 t로 치환해서 t변수로 바꾸자 함수식을 그럼 그 변수만 다시 x로 대체시키면 되니까요. 음. 그러면 예제 5번 같은 문제까지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럼 예제 6번은 이제 합성함수 뭐 그리는 문제? 그래프 그리는 문제인데 오늘 우리 그럼 여기까지 뿐이 못할 거야. 합성함수 그래프까지 뿐이. 자, 지금부터요. 나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무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어떻게? 나 이제 6번 같은 문제 기준으로 잡을게. 지금부터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fx라는 함수가. x, y, 0. 어떻게 그려져 있니? 2부터 2까지. 2부터 2까지 너 fx라는 함수야. 그치? dx라는 함수 주어져 있어요. gx라는 함수야. x, y, 누구야? 2, 2, 1, 2, 세로에 얼마? 2까지 이렇게 g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어. 나 두함수 가지고서는 누구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y는 g 합성 f 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근데 나 하나 더 그릴 거야. 어디다 어디도 합성시킬 거게. f한테 g도 합성시킬 거야. 그래. 아, 지금부터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그럼 우리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속함수의 치역이 정의역에 속해서 포함되어야 됐었지, 그치? 겉함수에 정의역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 저런 함수들은 지금 gx 같은 경우는 구간에 따라서 따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아니에요? 따로 정의되어 있지. 0부터 1까지는 2라는 상수함수인데 1부터 2까지는 기울기 얼마짜리? 마이너스 2짜리 함수잖아. 이렇게 따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얘는 0부터 2까지는 그냥 통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부터야, 들아. 나 이제부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fx식 구해. gx식 구간마다 다 구해. 그래서 g 합성 f 찾고 싶으면 g라는 함수의 x 자리에 fx 다 대입해. 단 구간에다가도. gx의 정의역 x자리에다가도 fx 박아놔서 뭐 하자고? 즉 얘를 이거 정식풀이. 정식풀이는 그냥 y는 fx식 어떻게 되게 fx식은 요거 함수식 구하는 이지. 근데 gx는 얘는 따로 정의돼 있어. 0부터 x가 어디까지는 1까지는 2라는 상수함수. 1부터 x가 2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선생님 등호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또 들어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연속이니까. 뭐 등호 여기다 넣었으면 여기 떼버리면 되고 여기다 뺐으면 여기 넣어버리면 돼요. 둘 다 넣어도 상관없고요. 그럼 얘들은 이거 어떻게 가자? 이항수 그린다면 y는 g 합성 f x 함수를 그리고 싶다면 이 함수 식부터 찾으면 됐던 건데요. 속함수가 누구야? 얘였던 거지, 그치? 얘를 gx 자리에 다 집어넣는 거야. 이 구간까지도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2라는 얘한테는 집어넣을 게 없잖아. 그럼 상수함수 구간이 어떻게 돼요? 0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1 사이에 있을 때 범위에서는 상수함수 2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을 때? 1과 2 사이에 있을 때 요 x 대신에 너 대입한 놈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4를 집어넣은 이런 함수식 그래프가 그리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봐봐. 여기서 x값 범위 찾으면 어떻게 되니? 이제 x값 범위 찾으면 1부터 x가 2까지는 2라는 상수함수.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돼? x값 범위가? 0부터 1까지는 어떤 함수? 2x 함수요. 맞니? 2x 함수로. 그럼 나는 이 구간에서 얘들만 이렇게 함수식 찾아서 그려주시면 됐던 거라고. 아, 0부터 1 기준 2까지인데 0부터 1까지는 2x니까 1에서 2까지 가. 2x니까. 그치? 근데 1부터 2까지는 2라는 상수함수야. 상수함수야. 이걸 그려주시면 이게 바로 누구야?
G합성 fx식이 되는구나. 함수 그래프가 되는구나라고 식 찾아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이거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는 방법이요. 빨리 그리는 방법. 그럼 y는 G합성 fx 함수 그래프를 그리실 때요. 겉함수가 누구야? 겉함수는 G였지? 그럼 겉함수는요. 그냥 온전히 그려. 온전히. 겉함수는 x축, y축 온전히 그려. gx는 누구? 누구? 요렇게. 1, 2까지. 바뀌었다. 바뀌었다, 이거. 이거 아니잖아. 그치? 누구? 일 완성. 완성됐다. 1, 2까지 온전히 그릴게요. 속함수 누구야? 속함수는 fx였지? 이제 이거 반전 줄 거야. 속함수의 치역이 누가 된다 그랬어? 감사해서. 겉함수에 정의역된다 그랬죠? 그쵸? x로 잡을 거고요. y로 잡을 거야. 아니,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이렇게 잡아야지. y, x로 잡을 거야. x. 얘를, 얘를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해. 90도 회전시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럼 얘는 이쪽이 양수 방향, 이쪽이 음수 방향. 오케이? 원래 있던 놈을 90도 회전시켜 주세요. 그리고선 여기 있다 그럴 거야. 0 기준으로 누구? 2에서 2까지였지? 그치? 여기 2일 때 2였죠? 이거 겉함수 그랬고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작업. 속함수. 겉함식 꺾인 점 보여? 이런 이제 꺾이는 점들이 겉함수에서는 무슨 점? 특이점. 특이점. 그럼 꺾이는 y값이 누가 되는? 1 되는 x좌표 찾아. 1 되는 x좌표 찾아. 1 되는 x좌표가 누구게? 저기 속함수에서. 1이지? 그치? 이 꺾이는 점, 즉, 꺾이는 점에 겉함수의 x좌표가 너한테는 y좌표가 되는 거라고. 그치? 겉함수의 x좌표가 y좌표가 되는 속함수에서의 x좌표 찾아주시면 이제 여기서 구간을 나눌 거야. 어떻게? 0부터 1까지 구간. 그리고 1부터 2까지 구간. 이 두 구간이나 갈렸던 거야. 이 두 구간이 갈렸던 거야. 그럼 얘들은 요거 하나로 합칠게요. 0부터 1까지 구간이랑 1부터 2까지 구간이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느냐? 자, 0부터 1까지 구간에서는요. 함수 값이 어디에서 어디로? 참고로 무조건 0부터 1까지면 함수값 변화는 2에서 1로 변하지? 그치? 2에서 1로 변해. 2에서 1로 가. 그러면 겉함수 보는 거야. 2에서 1로 갈 때 함수식 어떻게 변해? 0에서 2로 가지. 그러면 이 마지막 겉함수가 변화는 0에서 2로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마지막 겉함수 0에서 2로 가. 되니? 그럼 봐. 1부터 2까지는 함수값이 어디서 어디로 변해? 1에서 2로 변하지. 1에서 2로 가지. 그럼 이거 그대로 겉함수를 올리면 1에서 0으로 갈 때. 아니지. 1에서 0으로 가지, 함수값이. 그럼 1에서 0으로 가는 동안 함수값은 2에서 2로 유지되죠? 그럼 1부터 2까지는 2에서 2 유지시켜주시면 합성함수 끝. 되니? 반전법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이거는 훨씬 더 편해. 저 직접 함수식 구하는 것보다. 그러면 봐봐. 나 저 똑같은 두 함수로요. 이번에는 요 함수식 구하고 싶어. F 합성 G 찾고 싶어. 그럼 얘는 봐봐. 이거 함수 그래프 그리실 때는 함수식이 F는 식 한 개뿐이 없었잖아. 이 페이지에는. 근데 GX는 식이 두 개가 있었거든? 플러스 4냐? 이렇게 두 개가 있었거든? 그럼 얘들은 이제 겉함수가 누가 되는데? F가
겉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들은요. 이 친구도 여기다 넣어야 되고 이 친구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럼 정의역 구간 어떻게 해요? 얘들 먼저 나눠주셔야 돼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셔야 되거든. 그래서 직접 대입해서 함수식 만들기 힘드시면 저 반전법 쓸 거야. 또 속함수는 겉함수는 어떻게? 그대로. 겉함수는 그대로. 2까지 그대로. 맞아? 속함수는 여기에 x가 y냐? 90도 회전. 90도 회전. y축에 x야. x, y야. 0이야. 어떻게 돼? 얘는 gx 그래프는 2부터 2, 2 이렇게 돼요. 1이고 여기 2고 그럼 봐. 겉함수에 특이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속함수는 특이점이 있어 없어? 그러면 얘들은 속함수 특이점이 정의역 제한범위가 되는 거야. 따로 구간이 되는 거야. 속함수의 특이점이 너가 이제 합성함수에 따로따로 정의되는 구간이 되는 거라고. 겉함수 없으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누구서부터 누구까지? 0부터 얘도 1까지랑 1부터 2까지 되겠지, 그치? 그럼 속함수부터 보내.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변하는 동안 함수값은요. 어떻게 돼요? 2로 고정이 되지. 얘는 2로 고정이 되지. 그러면 얘는요. 2일 때의 함수값으로 고정이 된다는 얘기야. 0에서 2로 변하는 게 아니라 2로 고정이 되면 2일 때의 함수값이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의 최종적인 합성함수값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얼마? 2일 때 함수값. 겉함수에서의 2일 때 함수값. 0 되겠죠? 그럼 너는 0으로 고정된다는 얘기야. 근데 막 1에서 2로 변하는 동안 함수가 어떻게 변해? 2에서 0으로 변하지. 2에서 0으로 변하지. 그럼 2에서 0으로 변하는 동안 함수값은 0에서 2로 변하잖아. 0에서 2로 변하잖아. 그럼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2까지 올려주시면 이 그래프가 바로 누구야? F 합성 G라는 함수 그래프. 네.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지금 이 원리 이해해 주시면 합성함수 나중에도 중상상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도 되게 편해. 2차에 2차 합성시킬 때. 막 2차 이렇게 꺾여져 있는 놈들 합성시킬 때. 그럴 때 엄청 편하고요. 정식풀이는 여기다 집어넣고 푸는 거야. 특이점 없죠? 그럼 나 이것도 정식풀이 하나 보여드릴게. 특이점 없잖아. 그치? fx 함수식 제였고 gx 함수식 제였어. 근데 gx가 지금 달려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들을 어떻게 가자고? 0부터 x가 1까지 구간이 이제 이 합성함수에서도 쪼개지는 제한범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요. 2를 여기다 집어넣은 함수 값이 된다는 얘기. 2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돼? 0이라는 함수식 되겠지, 그치? 함수값이 고정이 되겠죠? 그럼 1부터 2까지에서는 x가 2까지 구간에서는 함수식이 어떻게 나온다? 1부터 2까지 있던 이 gx식을 너 x자리에 대입한 놈. 그럼 누구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더하기 2가 되니까 너는 얼마 돼요? 2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요 함수 그래프만 그려주시면 이게 바로 합성함수 그래프야. 어떻게 그려져? 그럼 얘는 x, y 원점 잡았을 때 0부터 1부터 0까지는 0이었는데 1부터 2까지 구간에서는 2x 플러스 빼기 2네. 1일 때 0이고 2일 때 얼마 되는? 2 되는 함수 그래프 되겠네. 얘랑 같은 모양 나올 거라고. 되니? 그래서 1, 2의 함수식 구해서 푸셔도 되지만 이 방법 이해해 주시면 엄청 편해. 참고로 이 방법의 쓰임새는 누구? 아까처럼 겉함수의 특이점이 꺾여 있는 점이 있으면 그 꺾인 x값을 y값으로 하는 반드시 x좌표 찾아주셔야 돼. 그래야 정의역의 합성함수의 정의역 구간이 설정이 돼요. 합성함수에서 따로따로 그려지는. 그리고서는 변할 때
함수값 변화. 그거 다시 위로 올려서 얘들 그래프 어떻게 변하는지 만 살펴보기. 함수값이 어디서 어디로만 변하는지만. 되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셔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이점은요. 얘들아, 아까처럼 뭐인 점, 꺾인 점, 특이점이고요. 거기 6-1번 봐봐, 6-1번. 6-1번 보면 x는 1에서 끊겨져 있어, 붙어 있어. 불연속점들. 이런 점들 다 특이점으로 봐주시면 돼요. 불연속점들, 특이점들, x좌표 찾기. 되니? 어우,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까지 이거 유제 6번까지 한번 그래프까지 그려봐.